2025년 부동산 시장 정말 정신없죠? 오른다는 사람, 내린다는 사람.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뭔지 제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집을 사려는 분도 계실 거고, 전월세 알아보는 분,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선 느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2025년은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잘못 발을 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될까요? 자, 그럼 시장의 방향을 좀 보려면요. 지금 시장을 막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 두 가지 힘을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는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 또 하나는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곧 금리 내릴 거래. 그럼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집 사기 좀 나아지겠네 하는 희망이 막 피어오르죠? 그런데 바로 다른 쪽에서는 안 돼, 가계부채 너무 많아 하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걸로 아예 대출 한도 자체를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싸질지 몰라도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딱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줄다리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3기 신도시 만들어서 공급 늘릴게, 재건축 규제도 풀어줄게 하면서 집을 많이 짓겠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동시에 대출은 꽉 막아버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양도세니 종부세니 하는 세금 문제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신호들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들면서 시장을 완전히 둘로 쪼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 특히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들은 벌써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꿈틀대고 있는데 대구나 울산 같은 일부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숫자로 보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 내년 전망을 보면요. 서울은 그래도 1에서 3% 정도 소폭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지방은 반대로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와, 정말 같은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냐? 머리가 아프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절대 변하지 않는 좋은 부동산의 원칙. 지금부터 그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일종의 투자 시작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부동산의 세 가지 기둥. 첫째, 뭐니 해도 입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GTX 같은 교통망이 잘 깔린 곳, 이건 불변의 진리죠. 둘째, 수요입니다. 신혼부부나 아이 키우는 가족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즉 학군 좋고 살기 편한 곳은 수요가 마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예요.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곧 재개발된다더라 하는 확실한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갭투자.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집값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 즉 갭만 가지고 집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땐 좋지만 만약에 전세가가 집값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우는 게 절반이라면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바로 세금 같은 규칙을 잘 알고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갖는다는 건 사실 세금과 평생을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집을 살 때 취득세 내야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랑 비싼 집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내고요.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세금의 흐름을 모르면 자금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금은 사실 예상이 가능한 유형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세입자뿐만 아니라 갭 투자자까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체크리스트,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이런 생각 절대 금물이에요.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거, 그리고 특약 넣는 거. 이게 여러분의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한 예측은 무의미하다. 유연한 전략과 정보력이 생존의 열쇠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 같아요. 2025년 시장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가가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성공은요, 운 좋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는 찍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발품 팔아서 입지 분석하고 머리 싸매면서 세금 공부하고 귀찮아도 안전장치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바로 그 성실함에서 온다는 거죠.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에서 최고의 투자는 과연 부동산이라는 물건일까요? 아니면 그 물건을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과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